50대 후반이 되면서 친구들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가 있습니다. 넌 은퇴 준비 다 됐냐? 그 질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니까 뭐 걱정할 게 있나? 그 말을 들으면 잠깐은 부럽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정말 집 한 채가 은퇴 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요즘은 강남 집 한 채가 20억, 30억을 훌쩍 넘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생활비는 따로 나와야 하고 의료비는 점점 늘고 국민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하죠. 게다가 그 집을 팔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현금이 없는 부자, 다시 말해 현금 흐름이 끊긴 은퇴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집 한 채만 믿고 은퇴 준비 끝냈다고 착각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은퇴를 망치는 3가지 치명적인 착각, 그리고 그 함정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까지요. 착각 1. 강남 집 있으니 노후는 걱정 없다. 부동산 자산은 분명히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60대 초반에 은퇴한 박모 씨는 대치동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자녀도 독립했고 이제 부부 둘이서 살고 있었죠.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 월 120만 원이 전부인데 이 돈으로는 관리비, 식비, 보험료, 의료비 다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영모기지론을 알아봤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같은 강남권에서 살 수 있는 전셋집이 마땅치 않았고요. 결국 박 씨 부부는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다가 2년 후 용인으로 이사하고 남은 차액으로 월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집이 있어도 결국은 현금 없는 빈곤에 빠진 사례죠. 착각이 집을 팔면 언젠가 돈이 되겠지. 맞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큰 돈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주거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병원, 교회, 시장, 친구들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예요. 둘째, 1주택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세 부담도 큽니다. 은퇴 직후 집을 팔았다가 몇천만 원 세금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셋째, 팔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도 큽니다. 지방이나 외곽으로 나가도 그 지역 물가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중소도시도 전세월세가 오르고 있어서 살 곳이 마땅치 않죠. 결국 집을 판다는 건 언제든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전에 다른 소득원이나 생활비 구조를 점검해야 해요. 착각 3. 국민연금집 한 채면 그래도 중산층은 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으니까 남들보단 낫겠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출 구조입니다. 월 200만 원 지출하는 분과 월 400만 원 쓰는 분의 차이는 큽니다. 고정 지출이 크면 국민연금만으론 감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모기지로 갚아온 아파트라면 은퇴 후에도 보일러 교체,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분담금, 관리비 등 집과 관련된 고정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또한 대도시일수록 민간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의료비도 더 들 수밖에 없죠. 즉 자산은 자산이고 생활은 생활입니다. 강남 집 한 채만 믿고 지출 구조를 방치하면 체감 빈곤에 시달리는 중산층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3가지 선택의 갈림길. 사례 1. 강남 팔고 평택으로 노후가 달라졌습니다. 양재동에 살던 63세 이모 씨 부부는 은퇴 직전 강남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평택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를 5억에 구입, 나머지 20억은 금융자산으로 돌렸죠. 이후 월 200만 원 배당을 받으며 의료 비여행비까지 안정적으로 지출 중입니다. 집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 실감하고 계십니다. 사례 2. 집에만 묶여 살다 보니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죠. 대치동 아파트를 지키며 살던 김씨 66세는 자녀는 모두 해외에 있고 주변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차도 없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니 나들이도 어려워졌죠. 큰 집 안에서 TV만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냥 공간만 크지 사는 건 점점 쪼그라들어요.
결국 건강이 악화되며 노후 요양시설 입소를 고민 중입니다. 사례 3. 임대 수익이 노후를 지켜줬어요. 강서구에 살던 최 씨는 10년 전 강남 아파트를 팔고 수도권에 빌라 2채를 구입해 임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월세, 하나는 거주용으로 사용하며 월세로 생활비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줄었고 자녀들 부담도 덜었다고 해요. 집을 작게 나누니 삶이 오히려 여유로워졌어요.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 대안. 주택을 유동화하라. 꼭 매도만이 답은 아닙니다. 리츠 REITs 투자, 임대수익 구조화, 영목이지 활용 등 다양한 유동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은퇴 후 중요한 건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배당주, 채권, 임대소득, 국민연금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가 핵심입니다. 지출 구조를 바꿔라. 매달 어디서 얼마나 새나 가는지를 점검하세요. 관리비, 보험료, 자녀 지원비 같은 은근한 고정 지출을 줄여야 버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강남 집 한 채 분명 자산으로는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노후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매달 살아갈 수 있는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집이 있으니 됐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 집으로 나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바로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전문가 시각 강남 집 한 채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인의 노후를 위협하는 3가지 착각과 대응 전략. 1. 착각 고가, 부동산 보유 안정된 노후라는 환상. 한국의 은퇴자 상당수는 실물 자산, 특히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에 은퇴 자산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주택은 팔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산 신화처럼 여겨지지만 문제는 이 자산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리스크 요약. 유동성이 낮다. 실제 매도에는 시간, 세금, 대체 주거 문제가 따름. 고정비가 높다. 관리비, 재산세, 유지보수 비용 지속 발생. 생활 자금이 부족하다.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끊기는 순간 자산은 있어도 가난한 상태에 놓일 수 있음. 대안 전략. 고가 주택은 노후 보장 자산이 아닌 현금 창출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시 매도 후 지역 이동과 포트폴리오 다각화 고려. 주택연금, 임대 전환, 매각 후 금융 자산화 등의 전략 필요. 이 착각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언제든 팔 수 있다는 믿음. 장기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고령화, 인구 감소, 금리 상승 등 구조적 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시점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 포인트. 2023년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 가구 중 74%가 실물 자산 중심 자산 구조. 하지만 소득원은 국민연금 43%와 근로소득 22%에 치우쳐 있어 자산 마이너스 현금 흐름 괴리 심화.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사비 등 거래 비용이 1억 원 이상 발생하는 사례 다수. 대안 전략. 주택 매각 타이밍의 전략적 접근 필요. 매도 타이밍, 대체 주거지, 세금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병행. 장기적으론 부동산 편중 리스크 줄이고 금융 자산과 배당형 자산으로 분산해야. 3. 착각, 국민연금 집이면 은퇴 후 중산층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62만 원 개인 평균 수준입니다. 부부 합산 시 100만 원을 넘는 가구도 많지 않으며 이 금액만으로는 최소 생활비조차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기준 노인 1인 최소 생계비 월 119만 원. 부부 기준 기본생활비 식비 주거의료 교통 등 월 25만 300만 원 필요. 즉 주택이 있더라도 소득 흐름이 부재한 상태라면 자산 대비 생활 수준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산은 있지만 쓸 돈이 없는 구조는 심리적 위축과 의료복지 접근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대안 전략. 최소 3가지 이상의 소득원 확보 권장. 국민연금 금융배당, 임대소득 또는 근로소득. 주택이 아닌 금융자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월 현금 흐름 구조 설계 필수. 생활비 구조 점검,
고정 지출 줄이기, 피급여, 의료비 대비 보험 정비, 종합 현금 흐름 중심 은퇴 설계가 해답이다. 고령 사회에선 자산 총액보다 유동성과 소득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구분 잘못된 설계 바람직한 설계. 자산 구성 실물 자산 위주, 집한 채실물 금융 비중 조정. 수익 구조 연금 자산 매각, 대기연금 배당 임대 근로. 생활비 고정비 과다, 의료비 미대비 지출 구조 슬림화, 장기 요양 대비. 리스크 대응 비상금 부족, 이사 불안 유동성 확보, 대체 주거 검토. 전문가 제안 이런 분들은 구조 점검이 시급합니다.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 흐름 수단이 부족한 은퇴 예정자.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원이 없는 단일 구조의 60대 이상 가구. 집을 팔고 싶어도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자녀와 갈등이 있는 가구. 그래도 우리 집 있으니까 괜찮다고 자위하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분들. 결론 부동산은 보장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나는 강남에 집이 있다는 말, 과거에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리스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설계의 핵심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순서로 활용할지를 지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강남 집 한 채로 안심하기엔 노후는 너무 길고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